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음료수에 자동차 부동액을 탔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 음료수에 이제 부동액을 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굉장히 황당합니다. 6월 달에 한 포털 사이트에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죠. 예. 여기 글이 올라왔는데 무슨 글이 올라왔느냐면 직장 상사에게 부동액을 그 희석한 부동액을 먹였다. 그리고 또 커피를 타달라 그래서 커피 밑바닥에 같이 섞어서 주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올렸어요. 며칠째 계속해서 부동액 그 희석한 부동액을 음료수와 커피에 타서 줬는데 이분이 퇴근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데 이염과 장염으로 입원했다라더라. 예.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뭐 심지어 또 직장 상사에게 네. 뭐 이거하고 곁들여서 피임약을 몰래 먹였는데 이건 괜찮은 거야? 이런 형태의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제보를 받고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이 지금 해당 포털 사이트를 수사 중인 그런 예. 내용입니다. 네, 이 부동액이라는 게 이 자동차 냉각수를 얼지 그렇습니다. 않게 하는 거죠. 이전에도 이런 부동액을 먹고 탈인한 사건이 그렇습니다. 있었던 것 먼저 같은데요.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게 이제 주요 부동액 성분인데 무색, 무취 또 거기에 곁들여서 단맛이 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2010여 년도 1월 달엔 전북 고창에서 이 그 근로자들 신축 공사장의 인부들 8명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 끓여 먹었는데 이게 부동액이 섞인 거였죠.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나머지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또 12월 달에 파주에서 또 10명의 근로자들 신축 공사장 부대 근방의 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역시 컵라면에 물을 부었는데 이게 나중에 부동액이었던 거죠. 예. 결국 여기서도 한 명이 사망을 하고 7분이 이제 그 치료를 했던 그런 건데 정말로 그 무서운 치명적인 거거든요. 간, 예. 신장, 그다음에 심장 이런 그 내장 기능을 좀 마비시키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근데 물론 희석을 시키면 장기간에 복용했을 때는 문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외관으로는 좀 파악하기가 무색무취, 단맛까지 나니까 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액 그러면 파란 그런 색을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러 알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색깔을 첨가하는 겁니다. 네. 그 지금 이게 뭐 확정적으로 사실로 드러난 건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동액을 타서 먹이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만약에 진짜로 이걸로 인해서 이 행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은 살인미수 그러니까 5년 이상 무기징역 살인 그다음에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예. 뭐 자격증 10년도 병가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정도에서 중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생명에 중대한 위협까지 미칠 정도로 가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그런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장난 삼아서도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렇게 글만 이렇게 겁을 주려고 아니면 뭐 허세를 부리려고 이렇게 글들을 재미삼아 올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 처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기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지만 소위 말하면은 범죄 의도가 없고 그냥 장난삼아 올렸다. 그다음에 어떤 특정 불특정 다수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이 아닌 이런 형태의 글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할 그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무차별하게 남이 따랐으니까 자기도 한번 써보고 이러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제 불안감 심리를 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평소에 커피를 자주 시키고 잔심부름 시키는 여성에게 네. 준단 말이죠. 그럼 여성이 정말 얄밉잖아요, 상사가. 네.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사실 남성 혐오 범죄로 이어질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글을 보면 카페에서 남자 얄궂은 손님에게 그 좀 얄미운 손님에게 이런 희석한 부동액을 먹였다. 또 정수기에다가 얄미운 상사에게 정수기에 약간의 희석한 부동액을 타서 가져다 줬더니 잘 먹더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읽고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얄미운 직장 상사, 보기 싫은 직장 상사를 혼을 좀 낼 수 있겠네 네. 하는 심리가 확산이 될 수도 있죠. 예. 네.
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뭐 정수기 같은 데 넣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일일이 조사하기가 어렵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 그 포털 사이트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피해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피해자가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갈 만큼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예. 지금 내가 내 직장 안에 아니면 내 인근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먹였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으면 결국은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이 사람을 발견해 낸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고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는 수사가 가능해서 피의자, 가해자를 밝혀낼 수가 있겠죠. 예. 네, 이 글을 올린 사람들의 글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뭐 남성들이 이 부동액을 마셨을 때 좀 희열을 느꼈다 이런 글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남성 혐오주의, 그렇습니다. 이성 혐오주의 이렇게 뭐 봐야 네, 되는 그래서 건가요? 지금 그 이성 혐오, 소위 남성 혐오 범죄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장난삼아 올린 글인지 모르지만 그 글에 의하면 직장 상사가 그걸 마시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나는 카타르시스, 어떤 희열, 재미가 있었고 통쾌함을 보복 심리를 느꼈다, 재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현실에 실제 있을 수가 있고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본인은 미량의 소량의 희석한 이 부동액을 먹기 때문에 같이 음료수나 커피나 물과 복용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증세가 나타납니다. 구토, 어지럼증, 네. 복통 이런 게 나타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원인이 뭐냐? 그때는 부동액 성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섭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하게 되면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증거가 없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네. 지난 5월 강남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여성 혐오 범죄 아니냐는 네.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성 간의 혐오 분위기가 확산되는 게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특별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 메갈리아는 알카이다고 소위 오마드라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제 사이트가 오마드거든요. 예. 오마드는 IS다. IS 테러를 하는 IS.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베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양쪽의 여성 혐오, 남성 혐오를 주류를 이루는 사이트에서 서로 공격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자제를 해줘야 되고 사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심리를 가져야지 이성과 이성이 합쳐져서 정말로 그 건전한 그런 생활 양식, 사회 풍조를 이끌어가는 건데 상대, 소위 젠더의 어떤 그런 이념적 그런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 내 가족도 피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내 가족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심리 의식을 갖고 또 이런 글을 올리는 걸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이 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조직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약까지 복용시켰다고요? 네, 정말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호기심도 있고 놀라는 사람도 많은데 2012년 12월경에 사실 금천경찰서 이 사건 수사를 해서 이제 체포를 했는데 19명이 관련자입니다. 네. 2012년도에 지인으로부터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돈을 번다 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중국과 태국에 서버를 수천만 원 들여서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지인들, 중고등학교 동창생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돼서 소위 말하는 수익급 관리책, 그다음에 회원 모집책, 그다음에 홍보책 이런 걸 이제 역할 분담을 시켜서 결국은 4년 만에 3조 원대 도박을 벌이고 그중에 10%인 수익 3천억을 수익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인천에 주거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포르쉐, 뭐 페라리, 벤츠, 지바겐 등 우리가 정말 얼른 타보기 어려운 그런 고급 외제차에다가 네. 집에 이제 수억의 어떤 현금도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도 일산, 파주라든가 인천의 주택과 그다음에 그 땅 등을 정말 수백억 대 보유를 하는 부동산 재벌로 탈바꿈하는 이런 형태의 피의자가 발견이 됐는데 결국 10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입니다. 네. 예. 앞서 판돈이 3조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인 수익이 3천억. 네. 일반인으로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큰 액수인데 네. 실제로 이렇게 판돈이 큽니까? 큽니다. 이 도박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 가입자가 수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베팅을 한 번 할 때 사이트가 4개였습니다.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3조 원대가 4년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29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어떻게 조직을 관리를 하냐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월급을 주고 그다음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엑스터시나 대마나 필로폰을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공범이다. 한 배를 탄 사람이다. 그러니까 월급도 주지만 또 마약 복용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조직을 이탈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4년 동안 3조 원대 판돈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했고 수익을 3천억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이 피의자는 약 재산이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유흥업소 템프로 클럽이라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인천에서 동거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초화합한 생활을 하는 이런 형태가 알려지면서 정말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그런 뉴스였죠. 예. 아까도 해외 서버를 뒀다고 했는데 대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이런 사이트를 개설을 하는 거죠. 네. 검거가 어렵겠어요. 실제로 이제는 해외 서버를 두고 해도 체포가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그 지능범죄 수사대에서요 3개월 전에 중국에서 서버를 두고 하는 사이트 단속을 해서 9명을 체포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법 공조 체계가 원활하게 네. 이루어지고 인터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접 출장을 가서 그다음에 현지 경찰이나 인터폴하고 협조를 거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뭐 여러 가지 사이트를 개설한 현장을 급습하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공안과 협조를 해서 단속도 하고 체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 서버를 둔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나 이용한 사람이나 다 처벌받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셨지만은 이 그 불법 도박 사이트 금천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10명 구속과 9명의 불구속 입건 중에 또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유명 연예인과 그다음에 운동 선수들이 지금 명단이 확보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전문가들, 뭐 의사, 뭐 소위 그 사회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입수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수사가 끝나면 2차 브리핑이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지금 스포츠 도박에 몰두했던 사람들은 아마 불안한 심리가 있을 걸로 예. 예상이 됩니다. 네, 요즘 보복운전 얘기도 또 잊혀질만 하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엊그제부터 좀 처벌이 강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복 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이제 그 벌금에 처해지는데 문제는 입건이 돼가지고 구속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돼 버립니다. 네.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불구속 입건만 돼도 100일간 면허 정지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음주운전이라든가 보복운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병리현상이고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제는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차량까지 몰수를 해버리는 이런 형태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보복운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네. 보복운전으로 입건돼서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1177명인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복운전을 경험을 했을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요? 제가 이제 핀포인트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응하지 말 것. 그다음에 차에서 내리지 말 것. 그다음에 바로 112 신고를 하실 것.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피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쌍방으로 또 네. 입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차 문을 잠그시고 대응하지 마시고 피하시고 그다음 내리지 말고 신고부터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경찰이 최단시간 내에 출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17명을 상대로 한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끼어들기를 불가피하게 했을 때 보복 운전을 당하지 않는 경우 깜빡이를 켜거나 손 흔들거나 아니면 창문을 내리고 미소를 지어주면 그중에 네. 97%는 이해를 하고 서로 손을 흔들어주고 간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